우리가 보는 뉴스 기사, 또 우리한테 뜨는 광고, 가만 보면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보여줄 걸 골라냈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그 결정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강력한 두뇌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똑똑한 의사결정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볼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모든 것의 시작이죠. 슬롯머신 문제가 대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핵심 딜레마인 탐험이냐, 활용이냐 이걸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걸 해결하려는 첫 시도들이 어땠는지, 거기서부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점점 더 똑똑해졌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리 쓰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선택의 미래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까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모든 개념의 이름이 좀 의외의 곳에서 왔어요. 바로 카지노에 있는 그 고전적인 기계 있죠. 팔 하나 달린 도적이라고도 불리는 슬롯머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근데 이름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만.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예시들을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동전 몇 개 따는 그런 도박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뉴스 헤드라인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클릭을 할까? 이 상품 가격은 얼마로 해야 팔릴까?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까? 이런 식으로 우리 디지털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결정들에 관한 문제거든요. 이걸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다중 슬롯 머신 문제, 그러니까 멀티 암드 밴디 프로블럼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수많은 선택지, 즉 슬롯 머신의 파일들이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한된 기회 안에서 계속 그중 하나를 골라 당겨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요. 어떤 팔이 대박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받는 보상을 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문제,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요. 모든 알고리즘이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어떤 핵심적인 긴장 관계가 있어요. 바로 그 근본적인 딜레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실 이 딜레마 우리 일상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는데 늘 가던 맛이 보장된 단골집이 있어요. 근데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식당이 눈에 띄네요.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안전하게 단골집에 가시겠어요? 아니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 새로운 곳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이 활용, 익스플로이테이션과 탐험, 익스플로레이션이 갈리는 길목입니다. 단골 식당에 가는 것, 이게 바로 활용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최고의 선택을 해서 확실한 만족을 얻는 거죠. 반면에 저 새로 생긴 식당에 가보는 건 탐험입니다. 당장은 맛이 없어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시 몰라요. 새로운 인생 맛집을 발견하게 될지.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탐험, 활용 트레이드오프의 핵심입니다. 지금 당장의 확실한 이익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위해 약간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 이야말로 다중 슬롯머신 문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어려운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접근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간단한데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탐험 우선, Explore First라는 알고리즘인데요. 논리는 진짜 간단해요. 1단계, 일단 정해진 기간 동안 모든 선택지를 골고루 다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맛보기 기간이죠. 2단계,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쫙 보고 아, 얘가 제일 괜찮았네 하는 걸 하나 찾아요. 3단계, 그 다음부터는 남은 기간 내내 오직 그것만 계속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적응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융통성이 제로라는 거죠. 만약에 초반에 잠깐 탐색하는 동안 운이 나빠서 진짜 최고의 선택지를 놓쳤다고 쳐봐요. 그럼 어떡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평생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두 번째로 좋았던 것만 계속 고집하게 되는 거예요. 딱 한 번 배우고 나면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이 한계점에서 훨씬 더 강력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니, 왜 한 번만 배우고 끝내? 그냥 계속 배우면 안 되나?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알고리즘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적응적 탐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발한 원리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불확실성 하에서의 낙관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각의 선택지를 볼 때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데이터는 몇 개 없지만 혹시 알아? 이게 진짜 대박일지? 하고 일단 무조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가정하고 보는 거죠. 이런 낙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계적인 도구가 바로 신뢰 구간 컨피던스 바운즈입니다. 알고리즘이 각각의 선택지에 대해서 얘의 진짜 실력은 아마 이쯤에서 이쯤 사이일 거야 하고 범위를 추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지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즉 더 확실해질수록 이 추정 범위가 점점 더 좁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똑똑한 원리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각 선택지마다 잠재력의 범위,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막대기처럼 표시되어 있죠. 똑똑한 알고리즘은 항상 이 막대기의 최고점, 즉 얘가 잘 풀리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어 하는 그 잠재력의 상한선이 가장 높은 녀석을 한 번 더 시도해 봅니다. 그렇게 계속 데이터를 모으다 보면요, 별로인 선택지들은 저절로 걸러져요. 어떤 선택지의 잠재력 최고점이 다른 좋은 선택지의 최소한 이 정도는 한다는 최저점보다도 낮아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가차없이 넌 탈락하고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Successive Elimination이나 UCB1 같은 더 진보한 알고리즘들이 바로 이런 방식을 씁니다. 성과가 별로인 애들은 똑똑하게 계속 걸러내고 진짜 가능성 있어 보이는 유망주들한테 탐험과 활용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거죠. 이게 바로 효율적이면서도 계속해서 배우는 적응적 학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게 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이 알고리즘이 사실은 우리 세상에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서 얼마나 강력하게 그리고 얼마나 널리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다 진짜입니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을 찾아내는 의료 임상시험에서부터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웹 검색, 넷플릭스가 영화 추천해주는 거, 인터넷에 뜨는 광고들, 심지어는 데이터 센터가 더 빨리 돌아가게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의 뒤에 바로 이 밴딧 알고리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고요?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일상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유튜브에서 내 취향에 딱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것, 더 효과적인 신약이 더 빨리 개발되는 것, 인터넷이 더 쾌적해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상품을 추천받는 것까지 우리 삶의 경험의 질을 높여주는 기술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똑똑한 시스템의 진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맥락, 즉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상황적 밴딧, 컨텍추얼 밴디치라는 한 단계 더 진화한 버전인데요. 이 알고리즘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하고 맥락부터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일 좋은 선택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선택이 최고지 하고 훨씬 더 정교하고 개인화된 맞춤 전략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맥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뉴스 웹사이트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같은 정보가 맥락이 될 수 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있는지, 노트북으로 보고 있는지가 맥락이 될 수 있죠. 투자 알고리즘이라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가 바로 그 중요한 맥락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앞으로 점점 더 똑똑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척척 추천해주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그것이 때로는 미지의 것을 탐험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우리 인간 고유의 능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